한국 유토인협회 장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린부입니다. 네, 첫 방송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이게 사실 첫 방송하면은 사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하고 있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방송은 이제 카메라 보시고 이제 요 마이크가 노란선까지 올라가면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듣기 좋은 음질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노란색 정도까지 하신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유통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멀리서 왔죠.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주에 살고요. 네, 그 화순에서 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 종사. 네, 나이가 지금 한 30대 초반. 예, 93년생입니다. 네. 꼭 밝힐 필요는 없는데. 네, 93년생. 네, 연생이네요. 네. 이게 지금 정신 오락가락하죠 저희가. 네, 그렇죠. 저녁 23시죠. 네, 지금 거의 잠잘 시간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 온라인 유통을 해보신 적이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완전 처음이시다. 네, 완전 처음이죠.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 지금 제가 종사하고 있는 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판매량을 높이고 규모를 넓혀서 네. 온 오프라인 사업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 이러니까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나요? 그럼 지금 매출 나오는 거가 좀 아쉬운 건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바꾸고 싶으신 건가요? 원래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다고. 그렇죠. 네. 제가 원하는 지금 카메라에서 귀가 잘렸습니다. 네네네. 제가 원하는 매출에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매출에. 만큼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는 만큼 좀 아쉽다. 왜냐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아니면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예. 사실 오프라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손님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트라는 데에 내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100명이면은 적당한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온라인 유통은 10,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전 세계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얘기는 나눴지만 사실 오프라인만 하셨기 때문에 온라인은 아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오프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쉽게 말하면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고 온라인 유통은요? 온라인 유통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인터넷 장사라고 봅니다. 인터넷 장사. 예. 그게 차이가 크게 없네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그죠? 차이는 없지만 이제 그 무대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 접할 수 있는 손님들의 규모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숫자나 이분들의 뭐 연령대나 예를 들면 10대가 그 계신 마트에 자주 오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80대 분들도 자주 못 오시잖아요, 그 거리의 예. 제한 때문에.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오늘 몇 시에 오셨죠? 거의 한 12시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12시 오셔서 이제 거의 12시간 동안 이제 여기 한유역 여기 사무실에서 배웠는데 좀 하루 동안 배우면서 느끼신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네. 제가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자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건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 물건을 과연 얼마에 살 것인가,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진짜 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소비자의 그 소비를 하는 그 구조, 뇌 구조. 예를 들면 검색하는 키워드. 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보는 후기, 그 다음에 여러 그 온라인에 과연 내 이름이 떠 있냐, 네,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조금 의도를 하고 많이 오늘 알려드렸는데 아마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 소비 패턴을 생각하고 앞으로 판매에 대해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이제 예측을 하죠, 마케팅은. 그리고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다시 또 예측을 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한 12시간 하면서 예측을 하신 거죠. 네. 진짜로 내가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여러 온라인에 태우면은 정말 사람들이 올까? 근데 왔어요. 구매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된 거죠. 그럼 네, 이제 그렇죠. 그걸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오늘 드린 말씀의 좀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좀 한 하루 정도 배워봤는데 앞으로 좀 더 뭘 배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좀 하루 그래도 해봤으니까. 앞으로 좀 더 제가 이 일을 배우게 된다면 네.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어떻게 더 눈에 띄게 할까 이런 게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작업이 많이 없나요? 아무래도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네. 주변 상권들을 보면 다 상품이 비슷비슷합니다. 옆에 가도 고등어, 저희 가도 고등어. 네, 상품도 비슷하고 이제 포장도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소비자들 눈에 들어올까 이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홍삼을 살 때 정관장을 사죠. 네, 비싸도.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죠? 예, 브랜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 네. 그럼 사실 지금 수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중에서 다 하진 못할 거잖아요. 네, 가장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가장 요건 내가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제일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생선 중에 하나가 고등어인데 네. 고등어를 이제 각 지역의 특산품에 맞춰 각 지역 특산품이랑 이제 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네. 이렇게 예를 들면 광양에 매실이 있다면 매실 고등어를 이렇게 숙성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광고를 해서 판매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의 뭐 사과, 네, 그렇죠. 뭐 키위 고등어 네. 이런 거를 다 하나씩 하시고 싶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표권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특허권, 그다음에 이 특허권하고 실용신화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게 합쳐져야 디자인권도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키위를 키우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내가 독점을 해야 돼요, 독과점. 네,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왜 일반인들한테 유명하냐? 농협이 독과점하거든요. 생산하는 거 미리 다 사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농협이 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도 독과점 할 수 있는 시장을 자기 분야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그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계신 곳에서 하기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보실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쫙 제가 보여드렸는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있나요? 기억에 남기보다는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게 네네.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진짜 돈을 버나, 네, 진짜 돈이 들어오나, 네, 하는데 돈을 버니까 먹고 살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만의 매력이 있고 온라인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O2O. O2O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맞습니다. 오프라인. 좀 아시네. 이거 어려운데 이거. 네. 온라인. 네. 오프라인을 온라인에 옮겨놓는 거, 온라인을 오프라인에 옮겨놓는 거. 이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오프라인만 하신 분들은 온라인 능력이 없으면 한계가 있고요. 온라인만 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온라인의 끝은 오프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내가 잘났다고 맨날 말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딱 봤어요. 근데 찐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뭐 다 무시하죠, 그죠? 네, 그렇죠. 온라인에서 잘난 놈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의 끝은 오프라인이다. 근데 그 기반은 진실성이다. 예. 진실성. 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온라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돼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물건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진실성 있는 오프라인 업자들이 온라인을 한다.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한가? 난 내 상품에 정말 자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온라인을 잘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온라인을 옮겨갈 때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실수를 덜하게
하는 아마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물어볼 건데 블로그 오늘 써보니까 좀 뭘 느꼈나요? 이게 네.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볼 때는 네. 이렇게 몇 분 안 걸리는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네. 4-50분씩 이렇게 걸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이게 글 쓰는 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컨텐츠를 안 모아놓으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콘치즈 네. 그 글 썼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해먹었죠 그거. 네, 맛있게 먹었죠. 네. 근데 내가 한 것도 사진 안 찍었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건 찍어놨으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데 안 찍으니까 아까 네. 남의 걸 갖다 썼잖아요. 연습이지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다 컨텐츠가 되는 글쓰기가 오거든요. 네. 그럼 평소에 사진을 계속 찍어야 돼요.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평소에 컨텐츠를 많이 찍어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오늘도 이제 집에 가실 거잖아요. 이제 12시 다 돼서 집에 가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키워드가 떠오를 거예요. 뭔가. 네.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네. 나한테 보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 이거 검색하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게 생기거든요. 분명히. 네. 미리 키워드를 10개를 쌓아놔요. 전 매일 집에 갈 때.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키워드 떠오르면 차 세워놓고 키워드를 적어요. 그래야 책상에 앉았을 때 키워드를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컨텐츠 찍어놓고 이 키워드 써놓으면 앉아서 바로 쓰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해놨다 그러면 어떡해요? 앉아서 찾는 거죠. 10분 찾다 뉴스 보고 있고 10분 찾다가 연예 기사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도 제가 많이는 안 보여드렸는데 유튜브를 사실은 보는 관점을 넘어서 생산자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좀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네. 것 자체가. 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맛있어 보인다 이런 게 좀 보이지만 네,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단가가 얼마 나오고 마진이 얼마 남을까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다 보니까 네, 이거 완벽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네. 이게 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제가 그동안 생산자 입장에서 많이 이제 물건을 팔려고만 했던 제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만 해도 사실 한 2달 걸려요. 제대로 깨닫는데. 근데 이제 뭐 하루 만에 절대 될 수는 없지만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죠. 유튜브를 누군가는 돈이 되니까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 유튜브를 찍고 기획하고 촬영을 편집하는데 고정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얼마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정말 착각하는 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정말로.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유튜버들은 직원이 4-5명 있어요. 그래서 기획하는 사람 따로, 촬영팀 따로, 편집자 따로, 마케팅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혼자서 하는 줄 알고 다 따라해요. 일단 2편 찍다 포기하죠. 예, 왜냐면 뒷이야기를 모르니까. 네. 생선도 똑같잖아요. 앞에 전시된 것만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 뒤에 그거 썰고 준비하고 나와서 청소하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을 이번에 좀 며칠 동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유통인협회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유통을 배우고 있는데 네. 목표를 그래도 최대치가 있겠지만 한 달 매출 목표 온라인으로 얼마 잡으면 좋을까요? 3개월 안에 3개월이요. 네네. 3개월 아니라 한 달 매출 순이익은 뭐 다를 수 있죠. 네. 매출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온라인으로만. 온라인으로만 네, 오프라인은 대략 계산이 나오니까 그걸 온라인 넘겼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안 하고 월 현재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오프라인보다 지금 비중을 높여서 온라인에 집중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일주일에 3-4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가서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얼마나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아니 이거 꼭 네. 달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저 매출 얼마 써 있죠? 이게 목표를 써놓은 네. 건가요? 21년 매출 50억, 순수익 1억, 23년 얼마죠? 월 50억, 50억이요? 연 600억. 제가 봤을 때 근데 22년도에는 이거의 반 정도는 달성했어요. 정말로. 저는 없다니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온라인인데? 온라인이어도 일단 제가 아직은
이제 입문한 단계에서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위치 올라서는다는 거. 아니 반대로 예. 반대로 제가 오늘부터 가서 생선을 배워요. 예. 수산을. 그러면 3개월 안에 지금 반대로 가서 하루에 14시간씩 생선을 썰어요. 예. 장사를 하고. 그러면 제가 매출 목표가 나올 거잖아요. 얼마 잡으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매출 목표로 50억을 잡아놓으신 거 보면 그래도 한 3, 40억 이상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 매출. 본인 네, 매출. 제 매출. 야 이제 내 매출 이거보다 지금 더 높죠.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내 매출은 아유. 저도 그러면 10억. 저는 1조를 잡아놨죠 매출. 저도 그러면 10억 정도는 도전해봐야 월 되지 매출을? 않을까? 아니 어차피 사람들은 비웃게 돼 있어요. 모든 매출에 대해서 장동민 알죠? 예. 장동민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매출 물어보니까 얼마인 줄 알아요? 걔? 얼마예요? 1조 했어요. 1조.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예. 인터뷰에서 아유 무슨 1조예요 그랬더니 그 딱 한 말이 거죠. 거 봐요 어차피 비웃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0억을 하던 1억을 하던 1조를 하던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실제 1조를 물론 못 만들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정말 1,000억은 만들 것 같아요. 그 이번에도 특허 냈잖아요. 아세요? 뭐 병뚜껑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저거 홀덤에서 1등 했잖아요. 되게 똑똑해요. 네,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목표는 정해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억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온라인에서 3개월 안에. 그러면 내가 이제 착각을 해요. 10억을 저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새끼 말이 되나 하면서 10억짜리 영상이 떠요. 이제 정말. 그리고 10억짜리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사람 어떻게 했지 하면서 귀에 들리죠. 그러면서 됩니다. 진짜 이게 돼요. 100% 돼요. 다만 이제 순이익이 중요하죠. 예. 근데 만약에 비용이 뭐 9.9억이 나갔어요. 매출은 올리면 돼요. 근데 매출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아요. 매출을 올렸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실패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실패를 해야 돼요. 지금 가장 크게 실패해 본 거 뭐 있나요? 가장 큰 실패라기보다는 뭐 연애? 예. 연애도 예, 연애. 가장 크게 한번 엎어져갔고요. 그리고 연애는 한 5번 실패해야죠. 예. 이제 부모님이 돼서 네. 배우던 일을 포기하고 중간에 나왔던 거. 아 중도 포기. 예, 중도 포기에다가 다시 시작한 게. 다시 시작. 예. 아니, 다시 시작하셨네. 예. 그 중도 포기한 기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 잠깐의 쉼. 예. 근데 그게 또 본인을 많이 성장시킬 거예요. 이게 한 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보잖아요. 네. 절대 이렇게 쭉 안 가요. 그 우주선이 지구에서 달까지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지구에서 달까지 이렇게 갈 때. 중간에 정류장을 한번 거치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정류장까지 갈 때도 일직선을 절대 안 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요. 진짜로. 그러면 나사에서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네. 뒤에서. 일직선을 가라고. 예. 그 역할을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빛나게 됐어요. 계속.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든 누구든 잡아주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온 거죠. 네. 궤도로.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포기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거는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다른 데 가셨다 오지 않았나요? 네, 그쵸, 네네. 저도 지금 출판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갔다 왔습니다. 네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유통도 다른 데 갔다 왔어요. 저도.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실패를 지금 해도 되는 나이고 한 번쯤 이런 거를 겪어봐야 내가 하는 일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 2020 지금 몇 년이죠? 2025년 오늘 며칠이죠? 4월 28일이죠. 네. 그러면 2025년 4, 5, 6, 6월이죠. 6월 28일까지 매출 10억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워요. 광고비 쓰면 돼요. 광고비 11억 쓰면 돼요. 저는 한 20억은 써야 될 것 같아요. 돼요. 매출 올리는 건 쉬운데 얼마나 내가 재밌게 하냐 요 차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활 습관이 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맺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시간인데 온라인은 밤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마 사람들이 제일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그쵸. 제일 많이 만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밤에 이제 작업을 다 해놔야 네. 출근하기 전에 던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잠을 더 못 잘 수도 있어요. 고정적인 생활이 아닌데 네.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야 돼요. 네. 왜냐면 오래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오전에는 아침 일찍 운동을 좀 하셔라. 네. 하기 싫어도 뭐 땀 흘리는 그 러닝 같은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책 좀 읽고 네.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추천하는 거. 예. 이거를 해야 10년 동안 온라인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3, 40년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열심히 돈 벌었는데 갑자기 아프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버신 분들 그리고 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오바마 있죠, 오바마. 네. 오바마도 하루에 3시간씩 운동했대요. 미국 대통령. 근데 미국 대통령보다 바빠요. 아, 너무한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노무현 있죠. 노무현 네. 대통령도 5시 반에 일어나서 한 3, 40분씩 팔굽혀펴기 100개씩 했다고 합니다. 그분보다 저희가 바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뭐 있나요? 궁금한 점이야 많은데 네. 앞으로 더 이 일을 배우면서 네. 궁금한 점을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